아시아 경제 우수연 기자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발명한 메르세데스 벤츠가 디젤 연가를 넘어 어떠한 친환경차 성장 전략을 제시할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벤츠는 올해 하반기 EQ 브랜드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EQC를 국내 시장에 출시하고 오는 2022년까지 10종의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올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순수 전기차 EQC와 4종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차량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벤츠의 전기차 브랜드 EQ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 EQC는 각 차축에 컴팩트한 전기 구동 장치를 달아 4륜 구동 주행의 특성을 갖췄다. 차축에 탑재된 2개의 모터는 최고 출력 408마력, 최대 토크 78kg을 발휘한다. 제로 100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1초에 불과하다. 유준영 벤츠 코리아 EV 프로덕트 매니저 부장은 3일 EV 트렌드 코리아 세미나에서 새롭게 출시될 EQC는 급속 충전 시 110kW 출력으로 약 40분 이내에 80%까지 충전 가능하다며 80kW급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장착돼 무게 중심이 낮아지고 핸들링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장은 EQC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벤츠 본사에선 10개 차종이 넘는 EQ 순수 전기차 모델이 출시돼 벤츠 차량 포트폴리오의 15에서 2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세데스 벤츠 EQC 400 서마틱 사진 연합뉴스 메르세데스 벤츠 EQC 400 서마틱 사진 연합뉴스 벤츠가 타깃으로 삼은 구매 고객층은 전기차의 실용성에 퍼포먼스까지 갖춘 차량을 찾는 고객군이다. 유 부장은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들은 소형차 위주이기 때문에 대형차 위주로 전기차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좋아하시는 고객들이 우리의 타깃이라고 말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친환경차 시장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은 4,244대로 전년 대비 급격히 늘었으며 그중에서 68%를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 352 서마틱 PHEV 모델이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세단 모델로는 처음으로 C클래스 PHEV 더 뉴 352 서마틱을 출시했다. 해당 모델은 2.0L 4기통 터보 차저 가솔린 엔진이 장착돼 최고 출력 211마력에 35.7kg의 토크를 발휘한다. 여기에 6.4kWh 용량,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가 합쳐진 전기 모터가 가속하면 최대 82마력과 토크 34.7kg이 더해진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9초 만에 도달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다.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가 수소전기차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벤츠는 현대차가 수소연료 전지 개발을 시작한 1998년보다 4년 앞선 1994년부터 수소전기차 개발을 시작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 1994년 메르세데스 벤츠는 독일 울름에서 유럽 최초의 연료 전지차 NECAR 4카를 공개했다. 4카는 MB100벤 차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앞서 1993년 12월 독일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이에는 50kW 출력의 캐나다 발라드 파워 시스템 연료 전지 12개와 150리터의 연료 탱크가 장착됐다. 전기 모터는 최대 30kW 41마력을 발휘했으며 최장 주행거리는 130km에 달했다.
이후에도 메르세데스 벤츠는 수소 기반의 연료 전지차에 대한 연구 개발을 1996년 세계 최초의 연료 전지 승용차 니카이를 공개했으며 2000년에는 니카우까지 후속 모델을 선보였다. 2002년에는 A클래스 롱휠베이스 차체 바닥에 연료 전지 시스템을 탑재한 연구용 차를 개발했다. 연료 전지 차에는 F-셀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2009년에는 첫 번째 양산 수소연료차인 B클래스 F-셀을 선보였다. 201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선 수소연료 전지차와 순수 전기차의 특성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수소연료 전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GLC F-셀을 공개하기도 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앞으로 선보일 EQ 브랜드의 차종에 100억 유로, 배터리 생산 분야에 10억 유로를 투자해 연료 전지 관련 친환경차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마이클 캐로쉐 포르쉐 사장, 인터뷰 마이클 캐로쉐 포르쉐 사장, 신형 911을 공개한 포르쉐. 한국에 부임한 지 만으로 3년을 앞두고 있는 마이클 캐로쉐 사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포부를 물어보았다. 한국에 부임해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포부를 말해달라. 올해 7월이면 제가 이곳을 맡은 지 딱 3년이 된다. 흥미진진한 3년이었던 것 같다. 놀이공원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시 타고 싶다 하는 기분과 비슷한 것 같다. 뒤돌아보면 행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겠지만 기대가 된다. 연도별로 타이틀을 붙이자면 2016년은 분석과 위기관리의 해, 2017년은 변화의 해, 2018년은 수학의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년 전과 비교해 이번 모터쇼는 어떤가? 아직도 첫 모터쇼 때만큼 떨린다. 메이커를 대표해 앞에 선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결정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고객을 만족시킨다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전략이 잘 먹혀들었다. 어려운 시기는 있었지만 파트너사와 함께 잘 버텨온 덕분에 지난해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Q3 스포츠카 분야에서 큰 변화를 앞둔 시기이고 포르쉐 역시 EV인 타이칸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EV 시대에 어울리는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 국내에 부족한 충전 시설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좋은 질문이다. 포르쉐는 전기차를 준비하기 전부터 이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그런데 포르쉐의 역사를 살펴보면 늘 없던 것은 새롭게 선보여왔다. 356과 911을 통해 스포츠카를 상용화함으로써 공공도로에서 타던 차를 그대로 서킷에 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신을 통해 새로운 것을 선보이는 것은 우리의 동력원이자 자신감이다. 개인적으로 실제 타이칸을 타보았지만 우리는 전기차 시대에도 스포츠카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현재 상용화된 전기차도 일부 가능하지만 모두 가능한 차는 극소수다. 포르쉐의 최대 강점은 혁신과 헤리티지를 겸비했다는 점이다. 시간 역시 큰 불편이다. 주유는 5에서 10분이면 충분하지만 충전에는 5에서 8시간가량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는 충전 시설이 많지 않다. 고속 충전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우선은 딜러마다 고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한국 기업인 대형 채비와 손잡고 고속 충전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100km마다 충전 시설을 만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역시 마찬가지다. 스포츠카는 공기역학적이면서 빠르고 가속과 제동이 강력하며 코너링도 빨라야 한다. 이런 강점은 타이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전기차 고객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공포는 도로에서 멈추어 서는 일이라고 한다. 여기에 우리의 혁신이 있다. 한 번 충전으로 400에서 500km 주행이 가능한데 고전압 DC 800V 충전이면 20분 미만으로 가능하다. 이런 준비는 본사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Q4 인증에 관한 어려움은 없나? A 3년 전 한국에 왔을 때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규제 당국에도 보고했다. 앞으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인증 프로세스는 점점 복잡해져서 예측하기가 힘들다. 적으로 들어가면 추가적인 본사 차원의 개발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메이커도 정부도 서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 파나메라 하이브리드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타이칸 역시 그러리라 기대한다. 예측 불가한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충전 설비 인증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인 대영 채비를 믿고 있다. Q5 청담동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포르쉐 스튜디오를 여는 이유는 뭔가? A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다가서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심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역발상으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개념으로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시내 중심지는 공간 문제로 실차 전시와 체험존 등을 제대로 갖추기가 힘들다. 포르쉐 딜러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 장소에 대한 임대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공간이 1000제곱미터 정도이다 보니 이런 규모로 만들게 되었다. 포르쉐를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인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다. 차를 사러 가는 곳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거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도 열 수 있다. 차량 드롭 오프 센터로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Q6 911 신형 이야기를 해보자. 이 차가 등장했을 때 하이브리드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팬이다 보니 하이브리드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A 두려워할 필요 없다. 포르쉐가 하면 제대로 한다는 보장이 있으니 말이다. 일단 타이칸을 본 후에 기다리면 될 것이다. 911 하이브리드는 나도 본 적이 없으니 장담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모빌리티 시대가 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